자, 네. 일단은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 신경 쓸 거예요. 네. 일단 내신이니까 기본적인 것도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하거든. 근데 가끔 내. 그래서 아까 말들 좀 알아봅시다. 일단은 서사갈래는 우리 이제 소설이나 동화 같은 거, 이야기로 된 것들을 서사라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이게 소설, 그러니까 서사갈래의 3요소가 뭐냐면 주제, 구성, 문체야. 네. 근데 거기서 그 구성만 따로 놓고 보면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인물, 배경,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인물, 배경, 사건이 나오면 뭐라 그래? 서사라 그래.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서사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전자배. 그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설 구성 3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갈등.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 중심의 글이라고 할 거고요. 음. 이 갈등은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생각.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게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 우리 외적 갈등, 내적 갈등 구분하는 건 알지? 내적 갈등이 뭐야? 내적. 마음속. 마음속으로 뭐 심리적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 어, 여기에 표현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럼 내가 속으로 따옴표 찍어갖고 작은 따옴표 딱 찍어서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언젠가 이러고 있어. 내적 갈등이 아니다. 직접 갈등. 왜요? 그래서 뭘 왜 합니까? 생각한다면서요. 어, 내적 갈등. 그래서 생각한다고 다 내적 갈등이 아니야. 그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심리적인 갈등 그러면 내적 갈등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 내적 갈등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리적 갈등이랑 달라요. 음. 심리적 갈등은 용어가 아니라서 음. 두루뭉술하게 하는 말이니까 다 맞는 거고 네. 정확하게 내적 갈등은 뭐냐면 나와 나의 싸움이에요. 음. 그러니까 보통 내적 갈등 할 때는 딱 두 가지로 외우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선택의 고민. 직접적으로 선택의 고민 상황이 나타나면 내적 갈등. 네. 그리고 결정이 되면 내적 갈등은 해소되는 거야. 음. 또는 자기 분열. 시에서 많이 써먹을 겁니다. 음. 윤동주가 내적 갈등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외적 갈등은 그런 거야. 이렇게 내가 있어. 네. 나가 있으면 싸울 때 뭐하고 뭐가 싸우는 거냐면 외부에 내 몸 바깥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나랑 생각이 안 맞아. 그 싸워요. 네. 그러면 외부와 나와의 갈등.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명이 됐든 뭐 아니면 상황이 됐든 시대가 됐든 자연이 됐든 그치? 뭐 사회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내 몸 바깥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외부와의 갈등으로 내적 갈등은 그럼 뭐야? 그렇게 생 나한테 서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그럼 우리 뭐 해? 고민. 그래, 선택의 고민. 저 새끼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이런 게 아니고 할까 말까. 죽일까 봐. 그렇죠. 죽일까 말까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이렇게 죽일까? 아니면 죽일까 아니면 살릴까 이런 거. 그러면 어. 그럼 어떻게 죽일까는 외적 갈등이에요? 어떻게 죽일까는 외적 갈등이 네. 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그럼 내적 갈등은 죽일까 말까? 그래서 뭐 대립되는 두 가지 생각.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짜장 짬뽕 중에서 고르려고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럼 이거는 내적 갈등. 내적 갈등. 근데 외부로 표출된 거야. 음, 어. 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나가 두 개지? 네. 그 너네 어렸을 때 만화 보면 천사 나타나고 악마 나타나 싸우는 거 있잖아. 네. 그게 내적 갈등이야. 음, 그래서 나가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그냥 나는 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분명히 저건 난데 나라고 안 불러. 네. 그러면서 쟤를 내가 싫어해. 네. 그러면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개의 나가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내적 갈등이에요. 아까 윤동주 보면 시에서 제가 산모통일을 돌아 눈가 외딴 문을 속을 들여다봤더니 사나이가 있대. 그 사나이 누구겠어? 그렇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적 갈등이라고 안 하거든. 근데 그 사나이가 미워져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 네. 사이가 안 좋아 지금. 그래서 그게 내적 갈등이야. 네. 뭐 이상시에서는 거울 속에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나이랑 나랑은 악수를 할 수 없고 걔가 뭘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힘들어 나거든.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해요. 사이가 안 좋아 지금. 그게 내적 갈등이야. 그래서 내적 갈등은 그렇게 선택의 고민, 대부분은 선택의 고민으로 나오고 시 같은 데서는 자기 분열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호성. 그리고 이제 허구성,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허구성의 반대는 사실이지. 네. 근데 사실성은 아니에요. 음, 사실은 맞는데 사실성은 아니에요. 사실성의 반대는 뭐냐면 네. 낭만적이에요. 낭만이 뭔데? 실제로 어? 이상적, 이상. 그 낭만적 사랑 그러잖아. 네. 그치? 이상적인 사랑. 실제로 이게 원래 유럽에서 온 말을 한자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음, 로맨스. 네. 스페인 몇 개지? 음, 로망. 네. 이게 프랑스나 이탈리아식 말하는 로망이에요. 난 로망에 있었거든. 그 로망을 중국 애들이 비슷한 한자로 써놓으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낭만이라는 말이 실제로 두 가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사랑. 네. 이름적으로도 쓰이지. 로맨스 이렇게 할 때는. 네. 근데 로망이라고 하면 뭐야? 내 이상. 음, 이렇게 돼. 진짜 영어에서도 그래. 그래서 우리 이제 문학할 때 낭만적 그러면 되게 자연 친화 같은 거 이제 배우면 그게 낭만적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자연인데도 불구하고 벌레, 꿈, 배, 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고, 그지? 물고기 잡아도 즐겁고, 못 잡아도 즐겁고,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이 낭만이에요. 그럼 사실적은 뭐야? 비현실의 반대라는 사실이야. 그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나쁜 게 없어야 되잖아. 낭만이.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나쁜 게 있어야 사실적이에요. 비판. 뭐가 됐든 간에 나쁜 게 있으면 돼. 비판하든 말든 뭐.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그런 게 나오면 사실적, 뭐 사실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활극. 어? 활극. 활극. 활극? 왜? 활극이 더럽고 추하고. 뭐 그런 게 나오나? 아닌가? 아, 그거 있잖아요. 뭐? 그, 감자? 음. 감자 거기에서 활극이 나오죠? 맞나? 동백꽃 말하는 거야? 너희 집에 아니, 그거 말고. 아, 소설 감자? 네, 김동인 거? 네.
그 감자 그 여자 비참하게 죽는 그거? 또 막 자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음, 왕 뭐지 그 사람 왕서가? 네. 그 사람한테 죽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다 거기에서 그 바깥마을의 활극이 많이 어디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네. 어디서? 전에 있던 영화 시장에 하여튼 뭐 활극이라는 건 뭐냐면 네. 말 그대로 활달, 음. 활동 할 때 활자예요. 그래서 아, 우당탕탕 뭐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건 전개가 빠르게 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액션씬 같은 거 나오면 그게 다 활극이에요. 아 그래요? 어. 저는 그 앞에 막 이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다 비슷한 건가? 하여튼 그냥 정말 그런 것만 나오면 활달한 느낌이면 돼요. 그러니까 활극은 어떤 건 웃긴 것도 있고 네. 코미디도 활극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개그하잖아? 네. 그러면 활극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감자가 사실적인 이유는 그치요. 비참하게 죽죠. 감자 어디 됐구나. 감자를 깜짝 놀랐네. 감자가 엄청 사실 중요하고 유명한 소설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내용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 나온 지 한 15년쯤 됐어요. 요즘에는 조금만 뭐 하면 학부모들이 항의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수능에도 나오고 교과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가르치면 그래서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그런 종류의 작품 되게 많아요. 현실을 되게 비참하게.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허구의 반대는 사실, 그러니까 성자를 붙이려면 이렇게 말해요. 현실성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진실성도 이거의 반대는 아닙니다. 진실성은 뭐냐면 있을 법한 뭐 이런 뜻이에요. 진실되게 들리는 이런 거고 그거는 모든 문학 작품의 공통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어저께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너무 급해갖고 노상방뇨를 했어요. 경찰한테 잡혔단 말이야. 진짜요? 그게 진짜냐 아니면은 뭐의 문제인 거야? 여기서 음, 진짜냐 아니냐는 현실성이냐 허구성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 네. 그건 뭐 진실성이야. 아, 어. 당연히 노상방뇨다 걸리면 혼나야죠. 네. 그래서 혼나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돼. 그래서 사실 아이언맨도 진실성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남들 뭐 죽고 뭐 다치고 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명감이나 또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또 뭐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성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실성은 그냥 항상 맞는 말이라 소설에서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가 나타나죠. 그게 극문학이랑 다른 점이에요. 극문학도 얘는 있거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치? 차이점은 극문학은 관객 시점입니다. 배우가 연기로 보여주죠. 근데 소설은 서술자가 나타나서 서술자가 전달을 하는 형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자가 누구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전달의 효과가 달라져요. 그치? 그래서 서술자가 일단 작품 속에 있으면 뭐라 그러지? 음. 면, 인칭. 다른 말로는
인물 시점이라고 불러요. 등장인물 시점, 뭐 줄여서 그냥 인물 시점 이렇게 부르고 작품 밖에 있으면 그렇죠. 3인칭. 다른 말로는 작가 시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지 각각.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냐, 아니면 3인칭 전지적이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설명들을 쭉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때처럼 어떤 시점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해놓고 그 소설 나올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게 뭐 대충 특징은 있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봐봐. 자, 인물과 서술자 또는 이야기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그 인물은 누굴 말하는 걸까? 항상 소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인물이나 그 인물과 서술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인물은 당연하게 주인공 말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도 항상 누구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게 결국은 주인공과 서술자 사이의 거리란 뜻이거든. 그죠? 그럼 봐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네. 그 거리가 아, 그렇죠. 0이지 사실상. 지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해? 서술자가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 그죠? 사실 작품 속이 라는 말이 안 들어도 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뭐야? 이야기는 주인공 이야기니까. 그치?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서술자. 그치? 근데 이제 1인칭 관찰자가 되면 뭐 여기 옆에 있는 애가 네가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애가 관찰자라고 서술자라고. 그럼 요만큼 거리가 지금 생긴 거지. 네. 그죠? 그리고 작가 시점이 되면 이만큼 이제 이게 이야기 속 세상이야. 네가 주인공이고 내가 서술자야. 그러니까 나와 있어 나는 이야기 받고 거리가 어때? 멀어진 거야. 그치? 근데 3인칭 작가 뭐 3인칭에서 관찰자가 뭐냐 전지적이 뭐냐 그러면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관찰자가 좀 더 멉니다. 왜냐면 전지적은 내가 네 속마음을 알고 써줄 거거든. 그러면 마음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꼭 그러냐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 싫어하면 돼. 그런 거리가 멀어. 그런 거라서 뭐 대충 이제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대체로는 하여튼 3인칭이 먼 편. 그렇고 대개는 그래서 이 둘을 거리로 구분하는 문제는 안 됩니다. 애매한 거. 그냥 그렇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서술상의 제약 이런 것들. 1인칭이 서술상의 제약이 크죠. 3인칭은 작은 편이고 전지적은 사실상 서술상 제약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쓰고 싶은 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관찰자는 뭐는 못 써죠? 못 쓰는 게 있지. 그렇죠. 인물의 심리를 직접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게 서술상 제약. 1인칭으로 들어가면 뭐를 못 써? 상대방. 그 인물의 속마음은 다 당연히 못 쓰고 다른 사람들 속마음은 당연히 못 쓰는 거고 또 더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예를 들어 네가 서술자야. 네. 네 친구가 주인공이고 네. 네 친구 집에 가면 네 친구 집에서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어떻게 써줘? 물어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서술상 제약이에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거든 1인칭.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남의 말을 나중에 전해 듣는다거나, 그지? 뭐 아니면은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 사이에 섞여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입니다. 그 물어봐가지고 저쪽에서 대답하는 뭐 이런 형식이든 아니면 어디서 전해 듣는 거든 어쨌든 간에
1인칭 서술자가 직접 보고 써준 게 아닌 모든 행동이나 사건은 다 뭐야? 서술상의 제약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술상의 제약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나타난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싸그리 다 서술상 제약 또는 극복.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로 1인칭일 때 이 서술자가 부족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거나 장애를 가졌다거나 그러면 못 쓰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7살짜리 애가 서술자인데, 그치? 아빠가 선거하러 꼭 가야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서 이게 계엄이 이 시국에 되게 어른들에게 미친 영향이 되게 컸나 보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돼. 그거 외국인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는 서술자도 없는 거고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귀가 안 들리는 서술자는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에게 특별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친구들. 그러면 그 서술상의 제약이 더 두드러져요. 근데 이게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설정하냐면 다 주제의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서술상 제약이 나타나는데 그 효과 그러면 그냥 못 찾는데 주제 또는 그 서술자의 특징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손님과 어머니 혹시 배운 적 있냐? 네.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 서술자가 7살짜리 여자애야. 네. 6살인가 7살인가. 6살. 하여튼 걔를 서술자로 내세워서 생기는 효과가 뭐예요? 열성토까지 안. 오늘? 네. 오늘? 네. 근데 객관적. 이것도 물론 맞지. 근데 더 중요한 거. 정답을 순수함. 찾으려면 항상 주제랑 연결을 해서 주제. 순수한 거. 사랑에 대한 순수함. 사랑의 순수의 표현. 그게 답이에요. 또 그 아이의 성격은 어떻지? 서술자의 성격은. 네. 그러니까 항상 뭘 네, 물어봤을 네. 때 특정 인물의 말이든 행동이든 물건이든 다 똑같이 뭐라고? 그 인물의 성격이라고. 항상. 그럼 그 아이의 성격. 약간 엉뚱해요. 철없고 순진하지. 네. 그거 써주면 돼. 네. 엄마의 사랑을 엉뚱하고 철없고 순진하게 그래서 약간 웃기게 또는 순수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 것도 소설에 해악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네,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행동들이 웃기거든. 그러면은 이 서술자를 어리게 설정함으로써 해악성이 드러남 이렇게 써도 맞아요?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 쓰면 안 되는 거지. 주제랑 같이 연결해. 아, 어쨌든 간에. 안 쓰게 되겠다. 얘는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네. 사랑손님 아저씨하고의 사랑은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통속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사건 반장 이런 느낌? 네.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거리로 소비되기 쉬운 이야기일 수 있다. 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써줌으로써 음. 그 엄마의 모습이나 아저씨의 모습이 되게 순수하고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그 엄마 나이 뭐 23인가 아마 좀 무슨 되는데 그게 뭐 젊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되게 미묘한 나이예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나이라거든요. 거기다 애 딸린 유부녀 과부가 그 시대에 그죠. 애 딸린 과부가 썸을 탄대.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신문에 나올 얘기예요. 진짜 사건만 아니야. 대박. 아니, 쌤 그거를요. 그 뭐지? 그 막 사랑손님이랑 어머니랑 좋아하는 걸 안 좋게 보는 게 적절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유를요 좀 허술하게 적긴 했는데요. 어떻게 적었냐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뭔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외삼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외삼촌은 이 시대에 누가 내외를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불 안 맞다고 했어요.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음. 근데 이제 그 외삼촌의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너무 막 올 남녀 칠세 부동석이 아니었잖아요. 또 뭐 아니면은 네. 그냥 그것도 사실 주제랑 연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감정, 인간 순수한 감정을 억압하는 건 부적절하다. 근데 뭐 그래요. 수행평가 희한하게 안 돼요.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평가 보는 게 그거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긴 해요. 근데 시험 준비 같은 거에서 보면 뭐 영어는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시점 특징들은 이제 나오면 그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전달 효과를 결정하거나 또는 심지어 주제의식 자체도 결정할 수 있어요.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 딱 있다고 치자. 네.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쁜데? 그래서 왜? 예쁘다고 예쁘니까 예쁘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이러면 스토리가 어디로 가기 쉽냐면 사건, 그지? 뭐 이렇게 딱 싸우고 네네네. 막 끌려가고 네.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네. 쉽다고.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여기서 뭐 한 5살, 6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똑같은 사람을 보고 누나 되게 예뻐요 이렇게 써봐. 예쁘게. 그봐.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을 누가 같은 상황에서 전달했어도 누가 아. 그걸 말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의도 자체도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서술자는 항상 주제의식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있잖아. 네. 영화 같은 거는 결국은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감독이 보여주는 거거든. 네. 그래서 나중에 독서 같은 건데 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 영화에서 그 화면에 보이는 그 프레임 이렇게 내보는 큰 틀의 프레임은 작가의 시선이라고 해요. 감독의 시선, 감독이 본 세상이라고 하고 이게 소설하고 극문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없는데 소설이 상상력을 더 자극할까? 영화가 더 상상력을 자극할까? 소설. 왜? 영화는 시각적으로 음. 보여주잖아요. 소설은 글로 돼 있어. 아닌가? 일단 막 또 맞아요. 그러니까요. 봐봐. 이걸 카메라로 찍었다고 치자. 네. 지금 이 장면을. 네. 그러면 그거를 이 장면을 네가 말로 한번 설명해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
쌤, 실판, 책, 교실, 책상, 계단. 책상은 몇 개가 있을까? 봐봐, 지금 네가 소설가였잖아? 네.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근데 어떻게 놓여 있는지, 몇 개가 놓여 있는지는 안 써. 아, 벽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네. 책이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써준다고. 음, 그치? 그래서 소설은 비어 있어. 영화는 네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사실 정지영만 멈춰놓고서 보면 보여요. 다 있지요. 그치? 영화는 꽉 차 있고 소설은 비어 있어. 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부분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좀 극단적으로 가보면 네. 그럼 안 쓰면 안 쓸수록 어떻다고? 적게 써 작가가 뭔가를 상상력을 어 그래서 시가 되면 상상력이 더 어, 시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상상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나와요 이 말이. 그 없는 걸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떠올려야 되거든. 어, 어, 잘 문학을 쓰고 있어요. 어? 쓰고 뭐를? 있어요. 이거? 네. 시는 운율 함축성 그리고 정서 전달의 문학 뭐 이렇게 하고요. 서사는 대표적인 게 소설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허구, 그치? 허구의 문학, 갈등의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점이 중요한 거고요. 극문학은 희곡, 시나리오가 대표적이고요. 역시나 갈등과 허구가 나타나고 현재형 문학, 현재화된 문학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네. 그 영화의 등장인물이 과거에 보는 거 되게 어색하거든. 영화를 찍을 때는 분명히 뭐야,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이었어도 네. 그 사람들이 연기할 때는 다 몰라요. 현재형으로 연기해야 돼요. 아, 아. 설정은 과거로 돼 있어도 연기할 그렇죠. 때는. 현재로 해야 되고 찍는 시점이 과거였어도 현재로 해야 되고 그치? 심지어 영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싹 등장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네. 나오면서 나는 벌써 3년째 이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처음에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뭐 언제였다. 이렇게 과거로 설명을 잠깐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래도 보고 있는 장면은 뭐야? 현재야. 그래서 현재형 또는 현재화된 문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 안 써놨는데 이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왜요? 말과 행동의 문학이라 그래요. 그게요? 이게 극적이다 할 때 그 극적이에요. 우리가 극적이다 그러면 보통 뭐 떠올려? 드라마틱. 그렇죠. 근데 그 뜻으로 시험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 뜻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극적이라는 말은 대부분 다 뭐야? 말과 행동 중심으로 쓰여 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없으니까 배우가 직접 나와서 뭐해? 연기하잖아. 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은 대사, 행동은 지심. 그치? 그래서 말과 행동의 문항이고 시도 등장인물 말과 행동 중심으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뭔가 극적인 분위기 이렇게. 그리고 왜 소설에서 인물의 뭐 심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있죠.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대놓고 써주는 거야. 얘는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간접 제시는 등장인물이 따옴표 속에서 한 말을 통해서 네가 추측하거나 말을 통해서 네가 떠올리거나 아니면 등장인물의 행동을 내가 설명해주면 그걸로 떠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간접 제시도 다 뭐야 사실은?
그래, 극적 제시예요. 그 음. 간접 제시, 불극적 제시입니다. 음. 음. 그래서 직접 제시를 서술자가 대놓고 말해준다고 해서 말하기라고 하는 거고, 텔링. 그리고 간접 제시는 이렇게 연기로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보여주기, 쇼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볼 때 많이 써먹을 거니까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교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필, 기행문, 전기문, 서간문 이런 것들이 다 교술. 사색과 성찰액을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그 상태에서요. 이거 한번 넘어가고요. 자, 서술자의 개입은 알고 가야죠. 네. 현대소설에는 거의 없기는 해요.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일 때만 있어요. 사실상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3인칭 전지적이라는 얘기야. 네. 서술자의 개입은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음. 서술자의 목소리나 취향이나 의도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소리. 왜냐면 너네들이 졸업할 때까지 보는 서술자 개입의 95%는 다 이거거든. 목소리. 음,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소리 질렀다 이런 거요? 서술자의 소술자. 그러니까 서술 부분에서 무조건 찾는 거지 당연히 따옴표 없이 서술 부분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목소리니까. 말. 그 말하는 거 음.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게 될까 서술자. 의견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등장인물이 A라는 애가 있는데 야, 이 A는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편을 바꿔서 A는 싸가지가 없는 성격이다. 그쵸? 자세가 무슨 차이야 이게 도대체? 서술이고 아니고. 봐봐. 얘는 그쵸. 성격에 대해서 얘의 성격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주어하고 서술만 따로 해석해봐. 성격은 이러이러하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했던 거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의 설명이야. 근데 하필이면 그 설명하는 끝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의견.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의견이 들어간 것 같이 끝이 나타나버렸죠. 네. 그러니까 서술자 개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쟤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 전체 애들이 싸가지 없는 애라고 생각하는 애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서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입이 아닙니다. 속마음을 막 떠올렸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속으로 되게 억울해하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야? 아니죠. 그치? 그거 원래 전체적 시점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거 싸가지 없는 놈이다도 그냥 얘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거라고 하면 또 어떻지? 그럼 그것도 서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딴 거 갖고는 문제를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해야 돼. 뭐 어떻게 하냐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닌가? 뭐야? 음. 참 되게 싸가지가 아니 되게 사람이 나쁜 놈이었구나. 아. 야, 왜 이렇게 사람이 착할까? 이런 거. 끝에가 얘네들이 나와버리면 그냥 되겠다고 그런 거야? 서술자가 직접 목소리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서술자 개입인 거지. 그 맨 마지막에 서술어의 어미가 어떻게 끝났는지만 봐도
구어체 있잖아, 구어체. 그치? 그것만 봐도 소수자 개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보면요. 서술자가 분명히 3인칭이거든, 전지적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말 들었어. 뭐, 윤직원 영감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평소형이지만 딱 봐도 뭐야, 이거는? 소수자 개입. 네. 했습니다, 이거를 언제 써? 사람 얼굴 보고 말할 때 쓰죠. 제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버리거든. 근데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걸 자기 판단으로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야, 이제. 아, 그랬을 때 쓰는 거예요. 어, 대화할 때. 어. 그러니까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 쉽게 말하면 영화 감독이 한참 너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레이션으로 자기 목소리를 직접 틀어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서술자 개입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목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구어체라는 것만 잘 생각하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주로 어디를 본다고? 어미. 어미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렇죠? 내용 보고 판단해봤자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참 쉬워. 그리고 주로 어디 나오냐면 문단 끝날 때 나와서 문단 끝날 때 제일 많이 나와. 그렇고요. 아까 그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판소리나 아니면 공연 같은 거 1인극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설명해 줬거든. 그래서 그런 말투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자 김유정 작가는요 동백꽃 배웠지? 네. 동백꽃하고 봄봄이 김유정의 대표작이긴 한데 사실은 김유정은 별로 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아, 쌤이 왜냐면 안 좋아하나 봐요.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렇게 사실주의적인 거 뭐야 이거 사실주의가 비참하고 끔찍하고 그런 거 그치? 더럽거나 또는 추하거나 그런 거 그래서 사실주의 작품 많이 쓰고 사회비판적인 걸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일제강점기 말기가 되면 워낙에 탄압이 심해져요. 네. 그래서 소설가들이 아예 절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돌려서 좀 안 걸릴 만한 작품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얘가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둘 다 분명히 뭐가 드러나냐면 마름과 소작농방 소작인 이게 동백꽃이 죠 봄봄은 마름하고 소작인들도 있고 이제 옆에 동태 그리고 나는 거기서 대릴 사이로 일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는 가난한 총각 이게 빈부격차 문제가 나타나긴 해요. 근데 그거를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다루거나 표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농촌에 이런 부조리함이 있다는 거를 살짝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해학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비겁한 걸 수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안 좋아요. 그 소나기 알지? 네. 소나기도 그런 식으로 원래 그 소나기 작가도 사실주의 소설 썼던 사람, 사실주의 좋아하고 그런 소설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소나기 작가도 소나기가 제일 싫었대. 특히 사람들은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 있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 네. 얘도 김유정 하면 대표적일 거야. 황순원도 대표작이 소나기예요. 그러니까 황순원은 그게 이제 하도 또 자기 대표작으로 불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싫어했던 작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배웁니다, 보통. 내용은 뭐 그렇고 이거 할 때 이야기 구성 순서 이게 지금 시간 순서가 막 엉망진창 섞여 있지. 네. 그거를 읽으면서
순서대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대놓고 그런 문제가 잘 나와. 또는 그 순서를 정확히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일한 지가 3년째고요. 여기 소설에 나오는 사건들은 작년에 내가 한번 봄에 뭐 했어? 일 안 한다고 땡깡 본 적이 있어. 그때 이야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일을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뻗땡기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장인이랑 두 번을 싸워요. 또 점순이의 충동질도 두 번이 있고, 맞지? 또 그 사이에 부장님한테 한 번 가서 만나고 몽태를 한 번 만납니다. 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쫙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뭐지? 일 안 한다고 탱크 두 번째 부린 게 현재예요. 그래가지고서 읽으면서 그 부분을 딱 보면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문단 이렇게 가나다 해놓고서 순서대로 조직하라고 하거나 시간 순서대로 아니면은 뭐 가문다냐 아니면 또 밑줄 그은 거 뭐 A 기억의 사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때 순서를 살짝 바꿔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건도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 준비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참고로 이렇게 일제강점기 말기에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을 농촌소설이라고 해요. 그렇고 김유정 춘천 가봤나? 춘천이요? 기차 타고 춘천 가면 춘천역, 남춘천역, 그 전에가 김유정 역 이름이 대박. 거기가 배경이에요. 옛날에 이거 그가 이 작품 때문에요? 어, 아니면 원래 살던 데가 좀. 둘 다. 아, 그 다음에 고향이 거기야. 음. 그리고 배경도 거기. 신남이었나? 자, 그리고 하기 전에 인물 간의 관계가 역전되죠. 그게 해학성을 만들어내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장인하고 사위의 관계가 역전되고, 네. 그치? 남녀 관계도 역전되고.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한테 막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 이러잖아. 그리고 여자애가 더 당돌하고 적극적이고, 남자애는 어리숙하고. 그지?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장인님, 이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뭐 이거는 늘상 했던 일인 거고요. 그치? 다만 이 시점이 이제 언제냐면 딱히 저기는 사건이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쭉 저기서부터 이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한 번, 언젠가 한 번은 과거 얘기니까 그냥 끼고요. 그치? 그러고 나서 쫙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어디야? 작년 얘기인가? 그 언젠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건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소설이 이만큼 넘어왔잖아. 네.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하나도 안 나온 거라고. 이거 나왔거든요. 뭐, 장인님, 인재님. 그게 지금 오늘 말했다는 게 아니고 그 대답이 늘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된다는 뜻이야.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인 거지 이거는. 아까 그 뒤에도 그 현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보는 거는 그냥 기준이 되는 시점이 현재니까 현재라고 한 거지 특별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 사건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과거 중에서도 더 과거를 그 섞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현재 시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도 오늘 사건이 아니라, 전기 2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여기서부터가 올해 이야기야, 올해 사건. 예. 안 봤대. 그렇지 않나요? 25페이지다. 전개 2라고 돼 있는 여기. 그 전날 왜 내가 이렇게 혼자서 갈고 있지 않았었느냐. 한 게 이게 올해의 1차 충동질이고 올해 사건 중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 2가 돼서야 비로소 사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얘기야. 맞지? 그저께구나. 아, 씨. 그저께 얘기다, 그저께. 그저께 낮에 뭐가 있었던 거야? 여기 공장견이 있었던 거야. 점심을 이고 온 정순이의 키 이렇게. 그저께 낮에 정순이가 점심 먹고 이제 그때 뭘 한 거야? 이날은 웬일인지 곱게 내려놓고 1차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저께 낮에. 그지? 그저께 낮에 1차 충동질을 한 거고요. 까지. 그러고 나서 그날 뭘 한 거야? 부장님을 찾아간 거야. 뭐야? 그 후에 부장님. 그날? 그날. 부장님을 찾아가고 그러고 나서 회유를 당했죠. 그치? 회유를 당하고 나서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문태를 만난 거야. 회유 당해서 그냥 난 넘어갔거든? 넘어갔는데 어젯밤에 문태를 만난 거야. 그래서 문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문태가 나한테 얘기한 거는 나한테 거의 영향을 못 끼쳐요. 문태는 자기 땅을 뺏겨가지고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땅을 뺏겨서 나쁘게 말하는 거겠거니 하고 나도 아는 얘기고 뭐 어차피 그래서 대충 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봉태라는 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이 돼서도 나는 밥 먹는 것만 신경 쓰고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낮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아침에 정순이가 2차 충동질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싸운 게 언제 싸운 거야? 오늘 아침밥 먹고 나오다 말고 싸우기 시작한 거지. 절정 1부. 이게 오늘 오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싸우죠. 그치? 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끝났네요. 여기 끝났고. 여기 특이하게 결말이 여기 가운데 껴있죠. 절정기 때.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점심 때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봐봐. 오늘 점심 때까지가 어때?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이때는 그걸 모르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나는 모든 게 다 끝난 뒤에 현재는 지금 다음 적이 한 번도 없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오고 전체가 다 과거에 살아. 자, 지금 얘는 특이한 게 뭐라고? 현재 사건이 단 하나도 없다. 없다고. 가장 최근의 사건이 오늘 점심 때쯤. 이제 장인이 나 위로해주고 다독여준 다음에 담배 한 번 넣어주고 이랬구나. 그치? 저기 이제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 희연. 담배 이름이야. 이런 담배가 있어. 희연. 희연.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받는 담배 이름 치고. 좋아요. 그렇지. 기쁨의 연기. 바꿔야지 희연이요? 아, 그래. 그래서 순서 이렇게 대충 알고 이제 시간적인 거 구성해가면서 쭉 읽으면서 보면 돼요.